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전세 계약을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파악 중인 전세 사기 의심 거래에 연루된 법인 10곳, 임대인 25명, 공인중개사 6명과 건축주 3명까지 가담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그들이 작정하고 기망했다면 당할 방법이 없는데요. 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반인 사회초년생이었고요. 서울, 인천, 경기 순으로 집값이 비싼 대도시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기라는 것에 완벽한 예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전세 사기를 최대한 예방하고 조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세 계약을 하는데요.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확인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시다 보면 이 공제증서, 이거 한 번쯤은 다 보셨죠? 공제증서에 보장된 범위의 금액 내에서 거래 사고가 발생 시 책임을 진다는 이런 증서인데요. 이것은 한 건당 최대 금액이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공제보험에 가입한 1년 동안에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과실 범위 내에서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짜리 전세 계약에서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5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50%라고 해도 1억 원밖에 받지 못하게 되시는 거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공제증서 또한 여러분의 보증금을 완벽하게 지켜드리는 장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깡통전세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보증금이 매매 금액과 비슷하거나 같을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깡통전세라고 하는데요. 매우 위험하니 쳐다보기만 해도 안 됩니다. 이번에 그 빌라왕 사례가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비슷할 때 전세를 안고 구매를 하는 이른바 그 갭투자 방식으로 구매를 해서 거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주택을 매매할 수가 있었는데요.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액 대비 전세 가액이 높은 편이고 시세가 아직 잘 형성돼 있지 않아서 금액을 부풀리기도 좋으니까 너무 신축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호갱노노 같은 사이트에서 얼마에 나와 있는지 정도는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간혹 이사비를 지원해준다거나 대출 이자 등을 지원해준다는 등의 돈으로 유혹하는 경우에는 경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짜로 소고기 사주는 사람을 의심하라고 하잖아요. 세상 일이라는 게 대가 없는 선의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하시고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오시잖아요.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을 하러 온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당연히 확인하셔야 하고요. 신분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사진도 동일인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오지 못하고 대리인이 왔을 경우에는 위임장을 확인하셔야 하고요. 위임장에 있는 대리인이 현재 계약을 하러 온 대리인과 동일인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감, 그리고 인감증명서도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너무 오래되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이나 중도금, 당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입금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꼭 통화는 한번 해보세요. 되도록이면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통화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 건물의 한 주인인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그 건물에 나보다 먼저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보증금 총합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기재해 주는데요. 이것 또한 사실 임대인이 공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저희도 아직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나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아가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과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매매가의 70% 이하가 되면 통상적으로 안전하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사실 그것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게 경매에 진행되어 1회만 유찰되더라도 20에서 3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처럼 집값이 급락할 때에는 2회, 3회에도 유찰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이 없다고 이것도 100%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세금 체납 때문인데요. 이것은 임대인이 스스로 제시하기 전까지는 공인중개사가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임대인 세금 체납으로 경매가 진행될 경우 국세 우선이기 때문에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가게 됩니다. 거래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주고 세금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게 해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다고 하는데요. 아직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좀 찜찜해서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하거나 강하게 반발할 경우 그냥 계약을 하지 마세요. 내가 건물주인데 뭐 세금도 안 내고 살겠어? 그냥 믿고 해.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데 하지 마세요. 소리 하지마 임마. 그 말을 전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후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전에 집주인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버리면 대출의 효과는 바로 나오기 때문에 대항력보다 선순위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악용하는 전세 사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 전 특약사항에다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전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 설정을 금지한다라는 특약을 넣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그냥 특약일 뿐 임대인이 애초에 사기를 칠 의향이 있었다면 임대인은 이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약을 무시하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겠죠? 원래 사기를 칠 의도였으니까요. 따라서 이 특약 또한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약에 매매나 저당권 설정 시 계약을 해제한다 라는 특약을 넣어서 대항력이 발생하고 하루 이틀 뒤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대출을 받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상 특약사항 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제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계약하려는 집에 근저당이 있을 때 잔금 지급 시 선순위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특약에만 넣고 그렇게 이행하겠지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무조건 잔금날 공인중개사 그리고 임대인 함께 손잡고 은행에 가셔서 잔금으로 대출 상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뒤에서 하나하나 지켜보세요. 이것도 전세 사기가 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번거롭고 귀찮으시더라도 꼭 잔금날 은행에 가세요. 일단 이 정도로 한번 제가 알려드려 봤는데요. 사실 법과 제도에는 빈틈이 많고 이 틈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례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수억 원의 내 재산이 들어가는 중요한 일이므로 내가 알아야 할 것이나 요구하는 것 당당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성격이 소심하거나 분위기에 눌려서 말을 잘 못할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계약날이나 잔금날 어른과 함께 가시거나 부동산에 대해 잘 아는 분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대처나 서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계약을 하지 마세요. 집이 조금 마음에 든다고 해서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공인중개사의 말만 100% 믿지 마시고 스스로 알아보고 찾아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약 전에 조금이라도 전세 사기를 막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 봤는데요. 자, 결론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월세가 낫다.